시행 초기에 선별적 복지냐 또 보편적 복지냐로 정말 말도 탈도 많았었는데요.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물러난 이유이자 그래서 또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도 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어느새 시행 5주년이 됐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논의 테이블을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에서 친환경 급식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선희 팀장도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지난주인가요? DDP에서 서울 친환경 급식 5주년 맞이 행사도 있었는데요.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줬다고 우리 들었습니다. 친환경 급식 5주년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선희 팀장님이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 이제 지난 29일 행사였는데요. 네. 뭐 핵심은 그겁니다. 어쨌든 학교 안에서의 이 차별급식이 없어져서 밥상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는 평가들이 있고요. 네. 뭐 낙인급식, 차별급식 뭐 이런 말들은 없어졌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게 친환경 급식으로도 발전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식재료의 질이 높아졌고 네. 또 그 공공 조달 시스템이라는 급식에 최적화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네.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총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좀 약간 자화자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하여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네. 그 무상급식이 서울의 경우 상당히 정착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염려라고 할까요? 몇 가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자녀 도시락을 싸준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상당히 그 애착 관계를 항상 형성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통로였는데 저희 어렸을 때 다 도시락 싸갖고 왔어요. 이것이 이제 다 없어졌고 네. 또 약간의 도덕적 해이. 예를 들면 지금 급식 단가가 시행되기 전에 2,200원에서 네. 지금 4,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물가는 1, 2%씩 올랐는데 네. 급식 단가 2배를 올렸는데 과연 네. 그만한 성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때가 2배 올린 만큼 네. 그것이 풍부한 뭐 영양이라든가 뭐 질이 나아졌냐 뭐 그런 말씀이세요, 총장님? 그렇죠. 지금 뭐 2배 올려놓고 지금 질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거는 뭐 무리고요. 그래서 네.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무조건 뭐 잘된 걸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잘 됐다고 평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일단은 그래도 무상급식이 어느 정도 정착은 된 거죠. 그건 사실인데 정착은 된 건 사실이고요. 문제점이 드러난 건 그렇죠. 어떤 거라는 우리가 거죠? 보완할 게 많습니다. 네네. 오늘 뭐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무상급식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죠? 네네. 초중학교. 초중학교. 예. 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된 유상급식입니다. 고등학교는. 예. 돈을 내고서 그렇죠. 먹는 거죠. 학부모 자부담이라고 하죠. 네. 예. 이 문제는 뭐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죠. 교육적 측면에서 봤거나 행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무상급식 시행이 2010년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네.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정치 이 선거 국면에서 의제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무상급식을 내걸었던 수많은 자치단체 장들이 네. 당선이 되면서 이제 전국화되었는데요. 네. 그때 명분은 그랬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그 명제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중학교는 당연히 이제 의무 교육 네. 기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지만 고등학교는 현재 의무교육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먼저 선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면은 무상급식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네,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될 수 순차적으로.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죠.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금년에 이제 전 국가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이제 일부 야당 의원들 네.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식중독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무상급식보다는 이 학교의 그 급식하는 형태, 네. 이 형태를 지금 전부 직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가 잘못 선택한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직영급식 10년 또 무상급식 5년 됐는데요. 네. 이 학교급식 문제를 계속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를 사회적인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총장님 생각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뭐 무상급식 제도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 학교에서 직영으로 한 지가 10년 됐습니까? 교육부에서 한 거죠. 중앙정부에서 한 거죠. 예. 그 당시 2006년도에 대량 식중독 사태가 있었죠. 네. 이 식중독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가 이제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어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급히 만든 대안이 이제 뭐였냐면 학교 식당을 전부 직영으로 하겠다. 사실 그 당시에 위탁으로 했지만 식당 내에서의 어떤 그 위생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 식재료의 그 납품 과정의 문제였거든요. 네. 이 납품 과정에 대한 그 해결책을 냈으면 되는데 네. 이걸 엉뚱하게도 이제 학교 식당 직접 운영하고 모든 영양사는 영양 교사화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은 지금 교육부 자료를 보면 해마다 한 번도 식중독이 3,000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발표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네. 통계를 보면 해마다 3,000명 이상 그 식중독 환자 발생하고 있고 네. 건별로도 30건에서 100건, 100개 학교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토론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소희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그 당시 그 위탁급식으로 인한 문제들이 네. 학교장이 만약에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서 네.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학교장이 이제 책임하에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 급식 업체만 바꾸면 되는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위탁급식이. 위탁급식이요. 그렇죠. 아. 그 케이터링 업체라고 하는 소위 네. 케이터링 업체라고 하는 이 식자재 업체들이 네. 학교급식 뭐 식재료 공급뿐만 아니라 이 조리까지 네. 하는 그런 형태를 위탁급식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 학교의 식당도 좀 부족했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네. 직영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가 뭐 2006년도에는 그 대기업에서 납품하는 이 식재료로 인해서 한 6,000명 넘게 식중독에 네. 그 걸렸었죠. CJ 푸드빌이었나요? 아, 예, 예, 예. 그렇죠. 그것을 계기로 이제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이 교육급식이고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라면 네. 저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네. 예, 그것을 통한 여러 가지 교육들도 함께 진행하고 네. 또 이 학교급식 가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이 있습니다. 네. 뭐 도농상생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교육적 기제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팀장님은 이 직영으로 해야 위탁보다도 책임 문제를 네, 지금 책임 얘기하는 문제와 건데요. 네. 교육적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 총장님도 같은 저는 의견이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네. 사실은 위탁을 준다 할지라도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다 학교장에게 책임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책임은 어차피 위탁이나 직영이나 지게 돼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학교장이 직영할 때는 책임 회피가 더 잘 되게 돼 있죠. 당사자가 책임자다 보니까 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급식 납품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식재료 납품업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납품업체만 처벌하지 학교장 처벌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이 뭘 압니까? 그래서 학교장이 징계받는 사례가 지금 식중독은 해마다 3,000건씩 일어나도 네. 지난 10년간 제가 2-3명 정도 이렇게 뭐 가벼운 징계받은 거 외에는 네.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직영이냐 지금, 위탁이냐 문제에서 예. 제일 처음 이제 논쟁이 되는 두 분이 이제 예, 학교장의 그 책임, 부분은, 학교장의 네. 책임 문제. 그런데 말씀하신 거에 좀 오류가 있는데 납품업체에만 벌금을 물리지 않고요. 네. 학교장에도 벌금을 물립니다. 네, 아, 그런 현재요? 사례는 예, 벌금을 그런 물리고 사례는 지난 있고요. 10년간 한 2-3명밖에 없습니다. 예, 뭐 네. 이를테면 또 그런 비리도 많죠. 최근에 그 국무조정실의 부정 척결 네. 부정부패 척결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뭐 소소한 이런 그 리베이트, 네. 예, 뭐 와인이라든가 뭐 각종 이런 뭐 우리 물건을 써주면 뭘 주겠다라는 네. 이런 그 유착 관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난 위탁급식 시절에는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골프 접대도 있었고
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고소고발건도 많았었고, 아무튼 그때 위탁급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이제 부정부패 문제들도 많았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총장이 그건 그렇지 반박하시는 않고요.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장과 위탁업체만을 감시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직영급식을 하다 보니까 학교장이 계약을 맺는 업체 수가 한 30여 개 됩니다. 네. 매달. 수산물 따로 맺어야 되죠. 농산물 따로 맺어야 되죠. 또 축산물 따로 맺어야 되죠. 김치 네. 따로, 뭐 공산품 따로. 전부 이렇게 계약을 따로 맺으면 그 개별적인 업자들과의 수많은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네. 비리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집중하기도 어렵고 학부모가 감시하기도 어려운 체제예요. 오히려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떤 식재료를 납품받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학교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네. 다만 위탁 업체와 학교와의 관계만 학부모들이 잘 감시하면 비리가 없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국무총리실에서 그 발표한 자료 보면 엄청난 비리가 다 직영급식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그럴 약 수밖에 3천 없네요. 지금 명의 다 영양사들이 이 어떤 것을 받았다. 뭐 이렇게 사례를 받아가면서 브랜드를 지정했다. 이게 다 직영급식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네. 그 위탁급식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 예.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오류인 게 현재 직영급식률이 전국의 97.9%예요. 네. 위탁급식은 2.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모든 문제는 직영급식에서 나왔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직영이 뭐 한 50, 60, 70% 있을 때와 비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죠. 현재는 다 직영급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장이- 직영급식에서도 식중독이 나오죠. 위탁급식에서도 나오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 위탁급식이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혹은 예상했던 문제가 100%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위탁급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를 퇴보시키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팀장님은 이 직영으로 돌리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는 것이고, 총장님은 개선된 게 별로 없다. 뭐 그런 논지신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그 식재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죠? 총장님이 여러 차례 이 문제는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식재료, 급식 재료가 직영으로 할 때하고 위탁으로 할 때하고 더 어느 제도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가 제공되느냐. 이게 제가 보기엔 초점인 것 같은데. 이 문제 총장님부터 먼저. 아니, 한 가지 통계만 말씀드리면, 그러세요. 왜냐하면 네. 오늘 초점이 이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계속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 네. 좀 간단하게 짚고 그러세요. 넘어가시면서요. 네. 예. 예. 위탁급식하고 직영급식 했을 때 당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수입산 식재료였습니다. 수입산 식재료가 위탁급식에서는 뭐 거의 뭐 축산물은 90%가 넘었고요. 네. 농산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50%, 뭐 60%. 예, 그런 것들이 직영이 되면서 예, 학교장의 책임 하에 교육급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 농산물 급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학교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 우리 농산물 급식하자. 그래서 수입산 농산물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면서 예, 아주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예, 친환경 급식에 친환경 급식 전 단계죠. 우리 농산물 급식. 우리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조차도 사실은 이용하지 않았던 거죠. 전에는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국내산 농산물로 이용하는 그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네. 또 우리 농산물, 물론 법에는 우수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명문화되면서 예, 발전적으로 변한 거죠. 네. 자, 그 총장님 그 직영이나 식재료 문제. 식재료를 네. 예, 국산 식재료냐, 뭐 해외에서 수입된 식재료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거 여기 이 문제하고 이렇게 섞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를 그렇죠? 들어서 네. 지금 우리 그 학교급식법에서 요구하는 네. 그 학생들에게 줘야 될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재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국산이 항상 더 안전하고 품질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애국자셔서 이렇게 국산을 많이 사용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그냥 저는 이해를 하고요. 네. 실제 현장에서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품질이 좋은 식재료라는 것은 국산이냐 해외 수입이냐의 문제는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가 네. 그 로컬 푸드 급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수확한 지 뭐 24시간 이내의 것을 사용할 것. 네. 그리고 거리는
뭐 주 경계를 넘지 않을 것. 뭐 이런 식의 그야말로 로컬 푸드다. 예, 로컬에서 생산 소비 순환이 되는 이런 어떤 자원 순환의 개념을 가진 네.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는 학생들 건강이 있죠. 사실은 뭐 수입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비교했을 때는 일단은 거리잖아요. 그럼 그 장거리를 오는 데 있어서 방부제를 치고 또 엄청 화학 처리를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또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신선도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수입 농산물을 먹일 것이냐, 네. 국산 농산물을 먹일 것이냐 했을 때는 당연히 국내산이 더 건강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이 국내산 안에서도 더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라면 가까운 지역에서는 먹을거리들이겠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 추세에 사실 거의 같은 흐름으로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급식 역사가 좀 발전이 된 건데, 네.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전환되면서 동시에 급식의 식재료 질이 올라간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을 담은 식재료들로. 네. 그렇지 않은 것이요. 선생님 예를 아니시다.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네. 금년에 이 현장을 너무 모르세요, 지금. 네. 금년에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를 예를 들겠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이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공급을 합니다. 축산물. 학교에서 쇠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우가 하도 두세 배, 세 배 떴기 때문에. 네. 이래서 심지어는 학교 영양사 그룹에서 이거 학교도 좀 그 수입 소고기라도 먹이는 게 그것이 학생들한테 유익한 거 아니냐. 꼭 100% 국산만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이제 도저히 학교 급식 단가로 맞출 수가 없어 아예 못 먹이는 겁니다. 네. 뭐 닭고기나 이런 걸로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학교 현장에서 터져 나올 정도로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수입이냐 국산이냐 이 얘기를 뭐 여기서 뭐 좋고 나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 진행할 때는 이렇게 철학적으로 뭐 국내산 또 우리 농산물 이런 접근만 자꾸 하다 보면 그건 하나의 이념이고 철학이 되지 실제 현장에서 먹거리를 먹는 주부들이나 또 학생들 또 교양사님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서울 측면이 친환경 맞습니다. 유통센터가 네네. 문제가 있다, 총장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시기보다는 네. 지금 그 싸도 좋으니 수입산을 좀 푸짐하게 먹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는지 참 궁금한데 저희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예, 그 학교급식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예. 뭐 공식적으로 물론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한우가 나왔어요. 비싸죠. 예, 예.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 사실 그 아이들 내 네. 자식들한테 무엇을 먹이고 할 때 죽으신 거예요? 지금? 예. 좋은 거, 안전한 거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네. 수입산 그 먹이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네. 가격도 국내산이 훨씬 비싸고요.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어머니 마음, 뭐 관계, 애정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라면 진짜 학교급식에서 가장 좋은 것, 국내산 농산물, 네. 예,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먹여야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식재료가 꼭 국내산이 가장 좋다 이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목별로 다 다르고요. 그 어떤 제품마다 다 다른 것이지 가장 좋은 것은 무조건 국내산. 그런 사고방식 갖고 이 글로벌한 이런 그 국제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그 살아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네. 그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자, 거는. 그 얘기는 뭐 이제 그 나중에 정도에서 또 예, 또 두 분이 나중에 또 이 지금 그 전자조달 체계라 시스템이라든가 서울형 공공조달 체계라든가 지금 뭐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라든가 이 문제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뭐 총장님부터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이 문제. 예를 들어서 학교 식당을 네. 학교장이 운영을 하면서 네. 거기서 어떤 이익을 남아서 학교에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런 네. 문제가 싹 없어집니다. 그러나 급식비를 다 소진해야 되거든요. 남겨도 안 돼요. 그러면 식재료를 구매할 때 품질 좋은 걸 구매하고 싶습니다. 네. 가정주부들이 품질 좋은 식재료를 평생 구매하려고 해도 항상 속거든요. 어떤 때는 고기를 좋은 줄 알고 사왔는데 안 좋고 네. 생선 좋은 줄 알고 먹어보니까 아 이것도 신선한 거였고 그럼 이 식재료라는 게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상인이나 업체를 통해서 들어올 때 그걸 알 수가 있지 네. 영양사들도 평생 영양사를 해도 어떤 뭐 이 생선이 지금 아주 신선하고 좋은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식재료 구매는 수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와 이렇게 어떤 계약을 맺어서 장기간 공급받는 수의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네. 또 수의 계약을 하려고 들면 비리 유착 관계가 있다 싶어가지고 계속 감사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그냥 무조건 그냥 입찰. 뭐 수의 계약 필요 없고 나 입찰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입찰을 하면 통상 그 한 번 입찰 올리면 수백 개 업체가 이제 달려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김선희 이런 팀장님 상태입니다. 말씀하시죠. 예, 요 부분은 그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그래요? 예.
친환경 유통센터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네. 식재료의 안전성, 건강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네. 전국의 11개 산지의 이 협력 업체들, 뭐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죠. 그 생산자 단체들과 계약을 맺고 이분들에게 식재료를 받습니다. 네. 직거래로. 그리고 학교에 공급을 해요. 그러면 저희 친환경 유통센터와 학교는 어쨌든 수의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뭐 교육부에서는 청렴도 평가한다고 뭐 무조건 다 전자 입찰 그다음에 그 경쟁 입찰 해라라고 하니까 네. 사실 먹을 것을 가지고 경쟁 입찰하면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가 입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예, 공공 조달 시스템에서의 이 수의 계약은 좀 여러 가지 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네. 많지 않아서요. 한 10초씩만 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 예. 시스템도 그 자체가 부패 비리돼서 감옥 간 사람들이 또 나오거든요. 네. 부패 비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조달 시스템으로 해야 될 뭐 공립학교, 초등학교 같은데 그래요. 그런 네. 측면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립이나 이런 곳은 위탁급식을 시켜가지고 네. 예, 업체가 스스로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하는 네, 것이 팀장님, 예, 좋다고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여전히 학교 급식은 진행형이다. 그리고 네. 지금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네.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급식이 뭐 한 90점, 100점 만점이라면 네. 90점 정도 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도농상생이라는 가치라는 걸 좀 알겠습니다. 담아서 한다면 100점 맞지 않을까 시간을 좀 싶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잡아서요. 총장님하고 팀장님 모시고서 한 번 네, 더 100분 토론해야 되겠는데요? 릴레이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김종옥 사무총장님, 국가교육감시단 그리고 서울시의 김선희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